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3시경에 FOMC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3년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이 25bp에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25bp는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수치라서 그 어느 때보다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파월이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행보를 예상하게 하는 연설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파월의 연설은 짧게 정리하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막 시작이 되었다. 그렇지만 올해 안에 2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올해는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수년간 경험을 통해서 시장도 나름 통화 정책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그 학습을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가 맞다, 틀리다에 대한 정답은 없는 만큼 개개인의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 반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막 시작이 되었고 따라서 올해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고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등 투자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파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단서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록 파월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지만 대신에 인플레이션 완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연준의 긴축 정책 방향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내걸었는데요. 시장은 그 단서에 더 큰 희망을 품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증시와 암호화폐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팅 일정에 따른 통화 정책 예상치 한번 보실까요? 상대적으로 3월에 25bp 금리 인상이 있은 이후에 해당 금리를 최고점으로 유지하다가 올해 11월 25bp 금리 인하, 12월 25bp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많이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금리 인상은 3월 25bp가 마지막이고 11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가능성의 정도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데이터에 집중해서 보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포탐욕 지수 역시 전날 대비 4포인트 오른 60을 기록해서 탐욕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이벌이가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해야 한다라고 트윗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근거는 이번 SEC와 라이벌이 최종 심리 기준에 따르면 2차 보유자가 판매하는 XRP는 증거가 아니다 라는 것인데요. 어제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XRP에 대한 미등록 증권 여부가 결정이 되기도 전에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상장 폐지한 거래소들은 지나치게 이른 결정이었다라고 누가 봐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캐나다 최대 거래소를 비롯해서 두세 개 거래소에서 리플 XRP를 재상장하기도 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나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서 막바지에 리플을 위한 법정 조언자 브리핑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재상장을 미루는 이유는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비록 리플을 위한 법정 조언자 브리핑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 상장된 유일한 암호화폐 거래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나 다른 거래소보다 훨씬 혜택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소송을 안고서 굳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리플 XRP를 재상장하는 것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전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로서 이더리움을 통한 수익 창출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만약 코인베이스가 시장 점유율이 낮았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는 위험 감수를 크게 안고서라도 소송의 결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래일 경쟁 우위를 위해서 XRP를 재상장했을 것 같은데요. FTX 파산으로 가뜩이나 시장 점유율까지 높아진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전혀 급할 게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들에게 현재 거래 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하고 거래 종료하라는 지침이 전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가 이미 국내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해서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닥사는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증권인 경우에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국내 거래소들은 현행법에 근거해서 현재 어떤 증권형 토큰도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만간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준이 나올 텐데 해당 기준을 이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큰들에 소급해서 재판단하는 과정을 거칠지 아니면 새로운 증권형 토큰 기준이 나온 시점 이후에 발행되는 토큰들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각 나라별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하다못해 미국은 1940년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나라별로 그 갭 차이가 매우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국내에서 거래하는 투자자분들은 우선 우리나라는 어떤 규제를 가져가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는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